자, 이제 용어 정의 두 개 남았습니다. 164페이지 보시면 이용 파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어요. 일단 크게 보시면 계획 파트가 이제 지난 시간에 끝난 거고요. 용어 정의가. 그다음에 이용 파트로 가면 자, 이름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지역의 특징들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전부 다 요거는 이제 개발행위 때문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행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가 거의 끝났대요. 개발행위가. 자, 그럼 구도심지 같은 데입니다. 구도심지. 전 80년도에 개발된 지역이 있다. 하나. 80년도는 지금보다는 자동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한 4차선 도로 하나 설치하고 개발할 때 도로 4차선 도로 설치하고 나서 여기를 건축허가를 다 내줘요. 그러면 이제 도로 주변에 건물을 막 짓습니다. 주택 짓는 경우도 있고 상가 짓는 경우도 있고 공장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그때는 문제가 안 돼요. 80년대 문제가 안 되는데 자동차가 안 막힙니다. 근데 90년대 또 2000년대 자 들어오면 90년대 넘어서는 자 도로가 막히기 시작하죠. 왜? 자동차가 두세 배 늘어나니까. 그럼 이 지역은 도로가 부족합니다. 그럼 기반시설이 부족하죠 지금. 자, 그러면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과거에는 한 80년대 정도는 10분 만에 지나가던 이 길이 지금은 3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도로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도로를 넓히려고 봤더니 주변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럼 도로 넓히기가 어렵죠. 왜? 막대한 그 보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도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니까 여기를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단 이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 손대지 말고 요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 곤란. 자, 기반시설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라고 나오면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럼 곤란이라는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 되지 다 치지 말고. 곤란하니까 여기는 지정을 했어요. 그럼 지정하게 되면 자, 여기서 효과. 자, 지금 여기 도로가 좀 부족한 상태 맞죠? 그러면 건물을 자꾸 지어 사람들이 짓게 해. 그러면 도로가 점점 더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건물을 못 짓게 막아야 돼. 아예 건물을 짓지 마세요가 아니라 규모를 줄이면 건물을 안 짓게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짓는 규모가 10층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 우리가 건폐율이 한 60이 나왔다. 그럼 그 규모 그대로 건축 허가를 내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건물을 짓겠죠. 여기. 그러면 지금 규모의 반 토막을 내버리는 거야. 규모를. 지금 규모의 반만 지어라 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안 지어? 안 지어.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어떤 형태로 규제를 하냐면 여러분 건물의 규모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용적률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규제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배웁니다. 그럼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규모예요. 자,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건물의 규모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수평적인 규모를 규제하는 게 건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수직적인 규모, 높이를 규제하는 거 있죠. 그게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갖고 강화냐 완화냐 이게 논점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할 수도 있고 강화하는 경우도 있고 완화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강화하게 되면 건물의 규모가 커질까요? 조그매질까요? 강화라는 얘기는 낮춘다는 얘기거든. 낮추면 건물의 규모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건물의 규모를 줄이는 거지. 여기는 강화하는 지역이에요. 그럼 반대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한다. 그럼 건물의 규모가 커지는 거지. 그럼 여기는 건물을 크게 지으세요 라고 하는 지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조그맣게 지으세요 라고 하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안 지어. 그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완화 나오면 X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 거기다 밑주고 놔야지. 강화의 동그라미. 요게 키워드니까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말씀인 요 내용이 기반 설치가 곤란하니까 그러셔야 돼. 기반 설치가 곤란하니까 도로를 넓히기가 어려우니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지역에다 정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 옆에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체가 기반시설이 곤란한 거 맞죠? 그럼 곤란한 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곤란하지 아니한 지역이잖아요. 가능한 지역이라는 얘기지. 그럼 충분히 기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다 지정하는 지역이 이름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이름이. 그러면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냐면 이런 지역이 있어요. 자, 개발장으로 묶였어.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있었어. A라는 지역이. 근데 행정청이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해제시켜버렸어. 그럼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 거 맞죠? 그러면 여기는 도로 설치할 수 있나요? 공원 설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개인들이 개발하기 전에 개인들이 여기다 건물 짓는 걸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짓지 마세요라고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해버려. 그리고 행정청이 들어가서 먼저 도로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고 녹지 설치하는 거야. 이게 목적인 지역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뭘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지역, 거기다 밑줄 하나 놓으시고, 외의지역으로서 도로공원 녹지 등 기반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밑줄 그어야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게 목적인 거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단순합니다. 그냥 여기는 결국은 뭘 설치하겠다? 그렇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해 주겠다. 그 기반시설 설치해 주면 그 기반시설의 규모에 맞게 개발행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목적으로 지정하는 구역의 이름이다. 그 구역의 이름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러니까 뭔지만 알면 돼요. 지금 감만 잡아 놓으시면 돼. 근데 얘네가 두 가지가 소속이 계획 파트 아니에요. 지금 계획 파트 아닙니다. 무슨 파트예요? 이용 파트고, 어느 소속이 있는지를 먼저 잡고 내용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만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있는 내용은 안 봐도 됩니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확히 이해가 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 놔두시면 돼. 뒤에서 또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용 파트에 관련된 용어를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쓰는 용어를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그럼 하나씩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나머지 설명 안 드리는 건 보지 마세요. 예, 궁금해하지도 마. 그냥 이제 설명 드리는 것만 하시면 돼. 오른쪽 가면은 챕터 2장이라고 있을 거야. 오른쪽. 자, 165페이지 가면은 광역도시에 보이시죠? 중간에 여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받고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간다. 계획 파트에 들어가는 내용부터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 있잖아요. 이거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광역도시에 끝나면 무슨 계획 공부할까요? 도시군 기본계획 공부하죠. 그거 끝났어요. 그럼 무슨 계획 공부할까요? 도시군관리계획 공부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구성이. 그래서 일단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광역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립 대상, 광역이라고 하는 건 넓다잖아. 넓다라는 얘기는 몇 개 이상을 말해요? 둘 이상. 그러면 관할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이상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럼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이 요게 나와야죠. 광역계획권이라고 아까 불렀잖아요. 그럼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게 되면 여기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개발하겠다 라는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라고 써 있잖아. 용어 정의에. 그러니까 의의에 보면 나오잖아. 지금. 그러면 정리해 보면 광역도시 계획이란, 만나보세요, 수립 대상이 여기에요. 광역계획권. 그럼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을 묶은 지역? 둘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 계획의 이름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자, 우리 공부라고 하는 건 확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밑줄 두 개 더 가요. 자, 일단 수립 대상 지역 의입니다. 의.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밑줄, 장기자의 동그라미, 광역계획권이 수립 대상 지역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하나로 묶은 지역을 말한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이 지역을 지금 당장 어떻게 개발하겠다, 보정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는 장기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럼 구성력이 있는 계획이에요, 없는 계획이에요? 바로 밑에 있잖아요, 법적 성격에. 그걸 우리가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광역도시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자,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계획. 이건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 그럼 구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 계획은 행정정성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의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고, 내려가시면 자, 하나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내려가면 광역계획권 지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을 묶었죠? 둘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이 광역계획권인데, 이거는 누군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다 밑줄 지정권자, 거기다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정권자라는 얘기는 행정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교시 때 행정청 배웠죠. 그 중에 이제 지정권 갖고 있는 행정청이 누구냐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합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공인중개사는 인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인맥을 쌓고 싶다면 에듀윌에서 시작하세요. 딱 2명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도지사. 자, 그래서 거기 2명 밑줄 밑에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보이시죠? 여기 있는 2명을 뭐라 그래요? 지정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것만 확인하시고, 자, 오른쪽 가면 이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건 도지사가 되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몇 개 이상을, 오른쪽에 써 있잖아요.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보이시죠? 기능을 연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연계. 그럼 연계한다는 얘기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기능과 인천시의 기능을 뭐하는 거? 합치는 거지. 그러니까 주거 기능이랑 업무 기능을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권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연계란 단어만 동그라미 치면 되지. 이게 목적이니까요. 자, 연계할 목적도 있고 환경보전 목적도 있어. 그냥 듣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광역시를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인접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접해 있는, 붙어 있는 몇 개 이상?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넘깁니다.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묶는 거예요, 하나로.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확인할 게 뭐냐면 전부 또는 일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만도 지정할 수 있지만 일부만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일부 이건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서울특별시 전부가 필요하대. 그럼 전부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인천시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만큼만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정을 할 때 서울특별시 전부 필요 없어. 요만큼만 필요하다, 일부만. 자, 인천시 일부만 이렇게 필요하대. 그럼 일부만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답하셔야 돼. 시험에는 전부를 대상으로만 지정해야 되고 일부만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그러면 X예요. 지정하는 방법은 둘 다 가능하다. 필요한 부분이 전부라면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필요하다면 일부만도 지정할 수 있다. 맨 끝에 있다 했던 거라면 쳐야지. 왜냐면 공법은 있다 없다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규제법이니까요. 이게 허용되느냐 아니면 금지되느냐 이겁니다. 결론은. 자, 그 박스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지금 그 뒤에서 설명 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내려가면 지정 요청이라고 보여요. 그 밑줄 하나거나 요청의 동그라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지금 요청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공법에서. 그러면 요청이라는 얘기는 뭔가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행정청끼리 부탁을 할 때 요청이라 그래.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자, 일단 2명이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할 수 있죠. 도지사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행정청 중에서 몇 명한테만 지정권을 준 거예요? 2명. 그럼 이 2명을 뺀 나머지 행정청은 지정할 수 있나 없나? 없지.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요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중앙행정인의 장, 거기 하나만 밑줄 볼까요, 여러분들? 중앙행정인의 장, 나머지 밑줄 긋지 말고 듣기만 하시면 돼.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요 5명을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시도지사, 가론에 써 있어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자 오른쪽에 있는 두 명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자 동그라미 치세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예, 요청에 동그라미 치고 있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경우에서는 권한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야. 행정청인데 권한이 없는 자를 다 나열한 거예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단어는 좀 이해를 간단히 하셔야 돼요. 뭐라고 맨 앞에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논점 요걸로 잡아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교시 때 중앙행정인의 장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 그랬죠 제가? 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한다가 아니라 장관을 다 말하는 거야. 그렇죠? 17명의 장관이 있으면 그 17명의 장관의 이름을 다 쓰기 어려우니 중앙행정인의 장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공법에서 대표성 있는 장관, 우리 업무를 보는 장관은 국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앙행정인의 장은 원래는 국장을 포함한 다 장관들을 다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앙행정인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뺀 나머지 장관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럼 예를 들면 환경부 장관이 있어요. 지정 못하죠. 그럼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똑같은 장관끼리는 장관끼리 찾아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와서 지정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걸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요 단어가 여기서 연결되는 게 요청이거든요. 근데 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시험에 나오면 요건 없다로 나오면 틀리는 거야 무조건.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이 부동산공법이에요. 자 부동산공법은 규제의 대상이 행정청이 규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청을 규제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행정청을 규제합니까 안 합니까? 규제 안 하네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없다로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행정청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동산공법은 행정청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 토지나 건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은 무조건 우리한테로 와야지 행정청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공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자, 요 글자가 보여요. 어떤 글자? 요청. 지문 딱 있다 요청이 나와. 그럼 이건 무조건 뭘로 끝나야 돼? 이것도 요령이야. 공부.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요령 필요해요.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뒤에 이게 요청이. 아니 여기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면 말도 안 해. 계속 나와 법마다. 요청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이따로 끝나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왜? 행정청끼리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나중에 또 제한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게 비교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가서 뭔가 부탁할 수 있나 없나? 우리 일반 국민이 가서 뭔가 부탁할 수도 있지. 뭐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 그때는 요청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그때는 제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의 입안 제한 이런 용어를 써요. 우리들은 제한을 하는 거지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인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간단히만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딱 설명드린 거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만 딱 요청의 내용을 잡고 나머지 내용은 3, 4번은 안 봐도 돼 지금. 지금 보는 단계가 있고 나중에 볼 단계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보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딱 보고 나머지는 그냥 패스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장이나 도지사가 국장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단계로 끝난 거예요 지금 한 단계가. 그럼 광역계획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몇 개 이상을 묶었다는 얘기죠? 둘 이상을 하나로 묶어서 지정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둘 이상을 묶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요거 광역계획이 생겼으니까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되지. 이 광역계획을 앞으로 10년대 20년 뒤에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이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요 계획이 나오는 거야. 광역도시 계획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 순서를 좀 잡아봐야지. 그러면 1단계로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단계로 먼저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지역이 있어야 되잖아. 그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누군가 지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정하는 자가 두 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도의사가 지정한 경우도 있지. 그럼 지정이 됐어.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10년 뒤, 20년 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무슨 계획 나오는 거예요? 자, 제목을 읽으세요. 3번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가 끝났으니까, 뭐가 지정됐으니까요. 광역계획이 지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계획 수립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 순서도 딱딱 라인이 체계도에 맞춰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광역도시 수립 단계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광역계획이 뭐가 됐다? 지정이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정된 상태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이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립권자에다 미치고세요. 용어 쓰셔야 돼 용어. 여러분 계획은 수립권자라 그래. 수립. 세운다. 계획을 세운다가 수립이에요. 그럼 이것도 잡으세요. 우리 일반 국민이 가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가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 수립권자 밑에 행정처들이 쭈루루 있을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자가 수립권자가 돼요. 다음에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를 묶어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 보이시죠? 시도지사 보이시죠? 시장수 보이시죠? 여기 있는 자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수립권자 그러는 거야. 제목에 있잖아 제목에. 수립권자. 자 무슨 계획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좀 구체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른쪽 가서 167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박스 맨 위에 보면 박스 있나 여러분들? 거기 자 첫 번째 시장수 공동수립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찾으셨죠? 자 두 번째 칸에 시도지사 공동수립 보이시죠? 걔네를 묶어요 두 개를. 그냥 세 번째 칸은 보지 말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 칸에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 보이시나 지금? 거기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 이렇게 체크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그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그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시도의사 있죠. 시장수 있지. 거기는 제가 수립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시도의사 공동수립 오른쪽에 있는 거 볼까요?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관한 게 속해 있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옆에다 써도 됩니다. 보세요. 지금 어차피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을 하나로 묶었죠? 둘 이상을 묶은 적이 여기잖아. 6군데를 묶었잖아.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묶었단 말이야 하나로. 그럼 지금 묶은 대상 지역의 케이스가 같은 도에 속해 있는 지역을 묶은 거야 지금. 그럼 여기지 뭐. 포천시, 연천군을 묶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옆에다 써도 되고 1년 내내 합니다. 자 포천시하고 연천군은 붙어있죠 지금. 인접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포천시에 있는 기능과 연천군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광역계획권으로. 그럼 요거는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도지사가 지정했죠. 도지사가 지정했습니다. 아까 지정권자는 도지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이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단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는 방법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광역계획권은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포천시도 경기도에 속해 있고 연천군도 경기도 아닌가 지금? 그럼 같은 도에 속해 있잖아. 그럼 이때는 권한을 그 포천시 연천군을 관할하고 있는 도지사가 이렇게 지정해 준다는 얘기지. 그럼 도지사는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수립권자 배우는 거 맞죠? 그럼 누가 지정해 줬어요 여기를요?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도지사는 지정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수립은 도지사 밑에 있는 두 명이 수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포천시장하고 연천군수가 손잡고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가 1번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운수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광역계획을 지정한 지역이 어디에 있을 때,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 시장운수 공동 수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를 볼게요. 어렵게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케이스 사례별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서울특별시가 있다.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우면산 터널 쭉 지나가면 과천이 나옵니다. 과천. 그럼 여기는 과천시야. 붙어있지, 두 개. 자, 그러면 여기가 한쪽은 서울특별시고 여기는 경기도 과천시거든요. 과천시는 경기도잖아,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를 하나로 이렇게 광역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거 누가 지정할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도지사는 지정 못해요. 왜? 도 벗어났잖아. 여긴 특별시니까 도 관할구 내에다 지정할 땐 도지사가 지정했지만 도를 벗어났어. 그럼 여기는 서울특별시고 여기는 경기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시, 도 위에 있는 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지.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특별시하고 과천시를 묶어서 이렇게 지정해줬어.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정하게 되면 광역특위 수립해야 되겠죠. 그때 수립을 누가 하느냐? 자, 이때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서울특별시장이 수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과천시장이 원래 수립을 해야 돼. 근데 레벨이 다르지. 지금 달라요.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특별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거고 과천시장은 기초가 됩니다. 그 레벨이 안 맞아. 원래 공동수립은 레벨이 같은 사람끼리 수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과천시장이 빠져줘야 돼. 그럼 서울특별시장이랑 레벨이 같은 도지사가 와서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와서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수립하라는 얘기가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지 말고 이해를 먼저 해. 이해를. 까먹어도 돼. 그럼 한 번에 되겠습니까? 계속 들어야 되지. 이거를 시도지사 공동수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케이스별로 정리하면 굉장히 편해져. 제발 이런 것 좀 확대 좀 하지 마. 여기서 가르쳐 드린 것만 딱 하고 끝내도 돼. 충분해.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칸이 이거. 같은 광역계획권 지정한 지역이 같은 도에 속해 있대. 그럼 수립권자는 시장운수 공동수립이 되는 거고. 자, 수립 대상이 시하고 도에 걸쳐 있지.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럼 시도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걸쳐 있잖아요. 그럼 시도지사 공동수립이 되는 게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두 개는 끝났어요. 시도지사 공동수립 끝났고 시장운수 공동수립 끝났고 시도지사 공동수립 끝났습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대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전부 다 탈락입니다. 그땐 누가 들어와서 수립할까요? 국장이 들어와요. 그 세 번째 칸에 네 번째 칸에 국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네 글자가 보입니다. 아까 우리 용어 정의할 때, 지난 시간에 용어 정의할 때 국가계획 했죠, 우리. 그때 공식 만들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써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 보면 1번에 보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야 되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 하나만 하세요. 자, 무슨 계획이라고 써 있죠? 자, 밑줄 그으세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하다. 다른 데 손대지 말고 네 글자 국가계획. 그럼 국가계획과 관련되면은 지방자치단체장 나 무조건 X죠. 지자체장들은 수립을 못합니다. 그럼 누가 수립하는 게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게 맞다. 국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수립권자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여러 번 하셔야 돼. 한 번 해서 안 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내려가시면 자, 그 세 개만 하시고 내용은 팩스해도 되고요. 수립 기준. 자, 내려가면 수립 기준 나옵니다. 자, 수립 기준이라는 얘기는 옆에다 써놔요. 지침을 말해. 지침. 옆에다 가로 열고 지침이라고 써놔요. 지침.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기준. 내가 기준을 정해줄 테니까 내가 정해준 기준에 맞게 수립하세요 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립 기준이라 하면 지침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침이라고 하는 개념은 위에서 상급에서 하급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맨 꼭대기는 행정청이 무조건 정해주는 거예요. 공법은.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최상행정청이 누구였지 아까? 국장이었잖아. 그럼 수립 기준 밑줄 그으면 국장이 나오는 게 맞지. 따라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4번에 가면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자 수립에 동그라미 치고 승인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계획을 세우는 걸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수립. 그렇지. 그 다음에 자 수립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수립해서 일반인한테 알려주면 안 되니까 한 단계 바로 위에 있는 행정청한테 가서 뭘 받아야 되냐면 승인받는다 그래.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수립권자에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걸 뭐라 그래요? 수립. 용어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뭘 받아야 한다? 승인. 이 절차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게 수립권자를 배웠잖아. 우리가 누가 수립해야 되느냐 이걸 배웠다고. 예를 들어서 자 국가가 관련돼 있다면 국장이 수립해야 된다고 배웠잖아 우리가. 그 다음에 같은 자 도에 관한 것에 속했을 때는 시장 건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라고 배운 겁니다. 그럼 거기는 수립권자가 수립을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절차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근데 절차 중에서 잘 보세요. 자 이걸 일단 듣고 교재를 보시면 돼. 자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3개가 있어. 절차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획을 수립하면 안 돼. 현장에 나가서 인구경제 사회문을 조사하거나 측량을 해야 돼요. 그 활동하는 걸 4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 기초조사라 그래요. 양가로 1번에 있어요. 첫 번째 절차예요. 거기 양가로 1번에 가면 기초조사 보이시죠? 거기는 현장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수립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수립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조사. 자, 그 끝났대요.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끝내지 말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자 공청회라고 보일 겁니다. 교재에. 자 공청회. 자 그럼 여러분 이 공청회는 별표하세요. 시험에 매년 나오니까. 그럼 공청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청회. 자 여러분 보시면 공청회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 정도 가보셨을 거예요. 일간신문 보면은 신문 보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알려줘요. 어느 장소에서 공청회 개최하니까 자 와서 의견 제시하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가보면 체육관 같은 데 빌려서 공청회 개최 주로 하죠. 자 그 위쪽에 이 단상 쪽에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쭉 앉아 있어. 요분들 전문가들이 앉아 있고 우리들 가보시면 여기 철저히 이제 우리들은 가서 앉으래.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광역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막 합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고요, 어떻게 갑니다. 근데 이 계획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오늘하고 똑같아. 내가 막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 이분들이 막 얘기하는 거지. 그러다가 꼭 이상한 사람들 한 명씩 이상한 얘기 막 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여기는 누구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누가 의견 제시하는 거예요? 전문가. 여기는 우리는 누구지? 주민. 이렇게 주민하고 전문가가 모여서 이게 토론하는 형태로 가는 거지. 근데 토론이 아니야 사실. 일방적으로 전문가가 다 얘기를 하고 우리는 듣는 입장이지. 어쨌거나 이건 중요한 게 이런 절차가 공법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3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공청회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이 공청회라고 하는 거는요. 주민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구선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그린벨트로 묶어버리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청회 개최합니다. 개최가 돼야 안 돼요? 빨간 띠 두르는 거지. 단상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계획은 공청회 개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이걸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 공청회를 구성이 없는 계획 수립할 때만 하는 거야. 그래서 공청회가 얘네 2개만 들어가. 이렇게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에만 들어가. 우리 재산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공청회 개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청회라고 하는 개념은 꼭 아셔야 돼. 첫 번째,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 들어야 돼. 그러다 미치고나요. 자, 그럼 주민 의견만 듣는 것도 아니야. 전문가 의견만 듣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듣는 거예요. 다. 여기처럼 주민 플러스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한 절차를 공청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구성력이 없는 계획일 때만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어차피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고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도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절차가 다 들어가요. 공청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성력이 있는 우리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에 들어가면 무조건 X하는 거예요. 개최 못합니다. 이때는. 자, 그걸 먼저 잡으시면 되겠고 한 장 넘겨보실까요? 자, 넘겨보시면 3번에 제목만 밑줄어 놓으세요. 그러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들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돼. 거기는 제목만 비치고 놓으시면 돼. 지방의회. 자, 그러면 지금 이 절차를 한번 연결시켜 보라는 얘기지. 이제 따로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자, 지금 몇 개 배웠죠, 절차? 3개예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고? 기초조사. 두 번째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방의회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요 세 가지 절차가 바로 소속이 수립이에요. 수립. 승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세 가지를 수립 절차 그러는 거야. 그럼 이거는 자, 수립권자가 거치는 절차입니까? 아니면 승인권자가 거치는 절차입니까?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필요한 절차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수립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립권자는 수립할 때 3개만 거치면 돼요. 틀을 좀 잡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요. 현장에 나가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세 번째 지방회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수립권자가 몇 개 거쳤죠 지금? 3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수립하게 되면 한 단계 위에 행정청이 있다면 한 단계 위에는 행정청한테 승인을 받으러 가야 돼. 자기 마음대로 확정을 못하니까. 그 밑에 가면 승인이라고 보일 거예요. 4번에 168페이지 거기다 밑줄어 넣어야지 승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서 승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한 단계 위에는 행정청한테 가서 받는 게 승인이야. 확정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 도장 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 여기 보고 아까 수립권자가 몇 명의 형태가 있었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수립하는 경우 있었나 없었나? 있었어요. 국가계획명 국장이 수립했죠. 자, 그리고 누가 수립하는 경우가 있었지? 자, 시도의사 먼저 할까 그러면? 높은 사람 먼저? 넘버 1부터 하는 거지 뭐. 그다음에 넘버 2가 시도의사. 공동 수립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있었죠. 이게 3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국장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국장이 수립하면 승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승인 안 받아요. 국장보다 높은 사람 없으니까 승인 안 받아, 국장은.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했대요. 한 단계 위에 누구 있는지 아시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가서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장군수 위엔 누가 있죠? 아니, 여러분들 시도의사 그러면 안 되고 시장군수는 포천시장 연천군수니까 위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도지사밖에 없잖아, 도지사. 그래서 누구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국장의 승인 밑줄, 동그라미 3번에 도지사의 승인 밑줄. 아, 그럼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승인권자의 형태가 2명이 있는 거예요. 2명.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이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지금 누가 승인권자가 된다고 써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죠. 그러면 수립권자가 누가 될까? 바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행정청이 된다는 얘기죠.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자, 시도지사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을 하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건 이해되셔야 돼. 그럼 이때는 수립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죠. 국장한테 가서 승인 받으라는 얘기잖아. 한 단계 위에 있는 자한테 승인 받는 거니까. 자, 그리고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은 누가 승인을 하는 거죠 지금? 도지사인데, 자, 도지사 밑에 2명 있잖아. 우리 시장군수 써 있잖아. 밑에 여기 있잖아. 시장군수 2명. 포천시 연천군. 그럼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됐잖아 정리. 원래 승인이라고 하는 건 두 단계 가면 큰일 나면 X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본 시험에서. 자,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한 대 맞는 거예요. 승인은 한 단계로 위로 가야 돼. 그래서 국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면 된다? 도지사. 그런 부분이지 뭐예요. 그걸 외우는 건 아닙니다. 원래 승인의 개념이 한 단계 바로 위에 있는 자한테 받는 거니까 바로 위에 있는 행정처만 찾아서 대답을 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는 승인권자가 승인을 할 때 국장하고 도지사가 승인권자잖아 지금. 자, 여기서 거치는 절차가 2번에 있어. 제목만 비추고요.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야 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협의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한대요. 승인권자 본인이. 근데 승인 시도지사가 이게 승인청 들어왔거든 지금. 서류를 보냈어. 그 서류를 봤더니 환경에 관한 내용이 있어. 환경에 관한 내용이 승인할 내용 속에 환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환경에 관한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럼 환경에 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죠. 물어봐야 돼. 자기 마음대로 승인하면 안 되고. 왜?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이 있는 자한테 동의를 구하는 행위를 하는 게 협의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승인은 누가 하죠 지금? 자, 승인은 누가 하지? 국장인데 승인할 내용 속에 본인이 권한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이 있겠지. 거기다 물어봐. 환경부 장관한테 요거 제가 승인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환경부 장관이 오케이 승인하셔도 됩니다. 나가면 이거를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권한 조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월권이 돼버리니까. 요 절차 거치는 걸 두 글자로 뭐 거친다 그래요? 협의를 거친다 그래. 그럼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를 먼저 해야 돼. 이건 승인 절차야. 그 다음에 자, 다 아시겠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건 누가 되건 장관들은 정치하다 오신 분도 있고 다른 업무하다 오신 분, 임명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없어. 왜냐면 국토교통부에 50년 동안 내가 자 거기에 몸담고 있다 장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법도 거기에 맞춰서 여기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문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 뭐 알아야 도장을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가 있어. 그게 도시계위원회라 그래. 그럼 그 도시계위원회 위원들이 몇십 년 동안 그 업무만 보시던 분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분들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돼요. 그걸 심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라고 하는 거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필요한 절차예요. 그 심의도 꼭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협의를 통해서 권한 조정을 하고 심의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의까지 끝나야지만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승인권자가 뭘 할까요? 승인을 하는 거지. 이걸 승인 절차 그러는 거야. 다시 무슨 절차라고요? 승인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 보셔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두 갈차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거치는 절차가 따로 있고, 세 개 거쳤잖아 아까. 기초조사 했고, 공청회, 지방의견을 듣는 거는 수립권자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인권자가 승인할 때 거치는 게 두 개잖아요 우리가. 그게 협의를 먼저 해야 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좀 연습되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으세요. 협심 이렇게 읽고. 응? 나중에 연습이 좀 되시면 협심 그래. 앞자 따서 이렇게 협의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해준다. 그럼 확정이 됐어. 자, 그럼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 맞지요? 일방면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죠? 알리는 걸 공고라 그래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공고가 보일 겁니다. 제목만 몇 줄 놓으시면 돼요. 항상 공법은 맨 마지막 등에 공고야, 공고. 자, 공고란 용어도 쓰고 고시란 용어도 써.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공고란 얘기는 일방면한테 널리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알린다는 얘기잖아. 알리면서 서류를 보여주는 거야. 그 서류를 보여주는 게 열람이야. 그건 제목만 보시면 돼. 그래서 자, 공고 열람 형태로 이루어지면 무슨 계획이 끝난 거예요? 크게 보시라니까. 광역도시계획 끝난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이거는 수립 단계가 하나 있고 승인 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걸 갖고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수립을 누가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또 승인을 누가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시험에 나올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뭐 또 깊이 있는 내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광역투기 끝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상위 하나 끝났잖아요. 그럼 무슨 계획 공부하셔야 돼? 하위계획 공부해야 되겠지. 도시군 기본계획 넘버 2.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럼 무슨 계획 공부해야 될까요? 도시군 관리계획 하시면 됩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